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가 현재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좀 관망세로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멘트가 별 다르지가 않네요. 네. 뭐 좋겠죠? 안 좋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장이 이처럼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아마 눈치 보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미국 시장은 좀 상승을 했지만 한국 시장은 올라갈 만한 그런 체력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열심히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의 상승은 다소 조금 버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잭슨 홀 미팅까지는 좀 관망 자세를 좀 취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과연 어떠한 코멘트를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밀려 내려오느냐, 이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하는 그런 방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장으로 여전히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 역시 무리하게 참여하면 안 되는 장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차례차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문자와 전화 바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주식 잔소리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도 PC로도 모두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났어도 정전 멘토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신 후에 센 플러스 주식 잔소리 혹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자, 이 방에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고퀄리티 시황 분석, 시황 자료, 그리고 매일 아침 개장 전에 앞으로 그날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오늘 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특징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금감공업입니다. 자, 금감공업이 62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금감공업 우선주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금감공업 역시 9.23% 오르며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3, 4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오면서 장 초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39% 오르며 11,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마니커 F&G입니다. 자, 코스닥 상장 첫날인데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4,000원이었는데 훨씬 높은 수치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8.63% 오르며 9,490원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인탑스입니다. 자, 2분기 호실적이 영향을 끼치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인탑스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3%, 영업이익은 398% 늘어났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1.72%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안국약품 보겠습니다. 안국약품이 인공항체 리피바디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노인성 황반변성 신약 물질의 개발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안국약품 29.5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 살펴볼게요. 특징 섹터 오늘의 첫 번째 특징 섹터 정유주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보였죠. 이에 저가 매력세 부각되면서 일부 종목들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는 정유화학 섹터입니다.
네, 다음 섹터 또 찾아볼게요. 전자결제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살펴봤었죠.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전자결제주 계속 버티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런데 좀 수급의 폭이 크진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시장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야 될 그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여전히 올해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의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좀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강하게 매수를 해주지 않는 그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수 하방을 조금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좀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연기금 쪽이었었죠. 외국인 쪽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금일 160억 정도 정말 소량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줘야 될 만한 이유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전히 뭐 MSCI 지수에 대한 부분들, 편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 기업들에 있어서의 실적 자체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평가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뭐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소량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 이외에는 딱히 뭐 매수를 강하게 해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거래소의 순매수 현황을 좀 보게 된다면 SK 하이닉스와 S-오일, KTNG, 뭐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만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특히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을 해서 주로 이들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거나 즉 IT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아무래도 이번 달 말까지는 좀 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 잭슨 홀 미팅에서 과연 어떠한 발언을 할지 그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1%의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글쎄요, 과연 그렇게 될지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의 변화는 일단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강하게 좀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수주들 같은 경우는 탄력이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반등에 대한 폭을 보더라도 거래소보다는 좀 월등히 높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 있어서의 문제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금일 오전장입니다만 이제 개장한 지는 1시간 조금 넘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340억대, 외국인 쪽에서 280억 가까이 순매도를 좀 지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8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기관 같은 경우도 뭐 8월 14일 빼면 거의 계속 순매도죠.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신용잔고가 계속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용잔고로 매수하시면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지수가 저점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진바닥 안 나왔어요. 신용으로 매수했다가 아마 분명히 크게 후회할 날이 또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좀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간에 종목장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은 만큼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다.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됐어요.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 또는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섹터들로 아마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갖되 변동성을 동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것보단 여러 번 나눠서 비중을 채워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용거래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어느 시즌 마무리가 됐죠. 개별적인 이슈, 그리고 상분기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별 혹은 섹터별 흐름에 관심을 갖되 변동성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만큼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G2 분쟁이 계속되면서 삼성전자는 중국 매출이 작년 상반기보다 35% 감소했다고 하고 또 SK하이닉스는 미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급감했다고 합니다. 자, 앞서서 기업 실적들이 아직 안 좋다고 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도 보여요. 근데 일단 미중 무역 분쟁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완화되기보다는 그냥 가능성을 좀 열어둔 그런 부분들이고요. 사실 화웨이 쪽에 있어서의 제재, 이 부분들을 유예하는 그런 부분들은 중국 쪽에 있어서의 완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일단 겨울이죠. 겨울 성수기 때에 있어서 소비 시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유예를 해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있어서의 합의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그 부분들이 더 강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무역 분쟁은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은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게 바로 실적으로 좀 연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러한 모습들이 더 진행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V자 반등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꿈은 일단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다 움직인다? 그런 모습들도 나오기는 힘들다. 그럼 결국에는 미국 쪽도 양적 완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중국 쪽도 양적 완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독일 쪽도 마찬가지고 일본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도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서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좀 제한적인 종목군들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성장주 쪽이나 배당주 쪽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이 날로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짧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짧게 치는 그런 전략들 그 부분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 무역 분쟁에 있어서 해소가 될 기미가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예측은 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소식 하나에 좀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아직은 완화라기보다는 이 소비 계절에 앞서서 좀 시민들을 위한 조치였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저희 반도체 쪽 잠깐 얘기 좀 나눠볼게요. 간밤에 반도체 관련 이 뉴욕에서는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에 차질 없다. 핵심 소재를 9개월치나 확보했다라는 소식까지 터졌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은 오늘 조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거든요. 반도체 쪽 삼성전자 일단 9개월치 확보를 했으면은 앞으로 좀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기대하지 말까요? 기대할 필요성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동안 소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했잖아요. 소재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은 지금 디램이나 낸드 쪽이 아니에요. 비메모리 쪽에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이 소재라든가 에칭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났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9개월치로 확보가 됐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문제는 이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진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역 분쟁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디램 가격에 있어서 성수기가 꺾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다 재고가 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까지 영향이 되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일본의 무역 제재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었었고요. 그러면서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악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다만 이제 실적에 있어서의 받침 어느 정도 이게 커버가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향후에는 디램 가격이 좀 상당히 고공행진을 펼쳤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물론 이 부분들이 무역 분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3분기 정도면 이게 업황이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지금 늦춰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좋아진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먼저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소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 서버 쪽에 있어서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이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상승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럼 결국은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삼성이 좀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소재 쪽에 있어서의 국산화를 이번 기회에 좀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요. 포토레지스트에 있어서 첫 번째가 3개월치, 두 번째 6개월치인데 9개월치를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에칭가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오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다만 이제 대화의 틀을 조금 열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멘트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 조절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정부 쪽이나 일본 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미팅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풀려 나갈지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당분간 좀 박스권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핵심 소재를 추가로 확보했다라는 소식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진 이유와는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요즘에 오늘 새로운 종목들이 또 눈에 띄고 있어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알파홀딩스인데요. 이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의 국내 유일한 파트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파트너로 선정이 됐었죠. 자, 삼성전자의 이번에 탈일본 조치에서 1순위 사업 부문이 이 시스템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에 알파홀딩스에 좀 관심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분석해 주세요. 분석할 것도 없어요. 이 네. 알파홀딩스는. 자, 뉴스가 좀 나온 부분들은 있어요. 뉴스가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참 실적 가지고, 이런 실적 가지고서 삼성의 우선이다 뭐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삼성에 우선돼 있는 그 부분들은 네페스죠, 네페스. 네페스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한정돼 있어요. 첫 번째 네페스, 두 번째 테스나,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DB 하이텍,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지 알파홀딩스 같은 그런 기업을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다 시스템 반도체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텔레칩스 이런 부분들은 볼 수가 있겠죠. 왜 봐야 되냐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반등이고, 이 기업이 정말 싸다.
라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지금 주가는 단기 순이익 흑자로 뭐 돌아선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걸로 이 회사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여지지도 않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렇다면 DB 하이텍이나 SFA가 몇 년 전에 이 SFA 반도체를 인수했죠. 그러면서 SFA 반도체로 사명 변경을 했을 거예요.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SFA 반도체. 그럼 만약에 다른 종목, 차라리 뭐 알파홀딩스나 이런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SFA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SFA 반도체나 테스나, 네페스, 그 다음에 텔레칩스 이런 종목군들을 오히려 또 관심을 갖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비메모리 쪽은 2030년까지 목표를 삼성 쪽에서 세웠죠.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인 네페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특히나 자율주행이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기업이에요. 국내 쪽의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 많고 특히나 유럽 쪽에 더 많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페스 같은 경우는 괜찮고 텔레칩스는 삼성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뭐 테스나도 마찬가지고요. SFA 반도체는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리포트 나온 것 중에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에서 주가의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는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뭐 지금 상황에서 6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13,000원대 초반 이 자리 때까지 움직여주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파홀딩스보다는 삼성 관련한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 네페스, 테스나, FA 반도체, DB 하이텍 등 그리고 텔레칩스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 반도체가 일본의 1순위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에 일단 AD칩스는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갔거든요. 역시나 AD칩스는 아니다라고 보시나요? AD칩스도 이 테마성의 흐름이에요, 사실. 개별적인,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끝나니까 어떠한 재료나 이슈를 좀 보이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AD칩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 거기에 뭐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내일 한 번 더 움직이거나 하게 된다면, 일단 매도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5월달과 6월달에 매수해서 조금 손실권역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매도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 기반형의 종목이 아닌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파운드리 업체, 뭐 사업 파트너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기 플랜이에요.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이게 단적으로 바로 실적하고 연계가 될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은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의 기업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AD칩스 같은 경우도 뭐 내일 한번 갭상승 출발하거나 하게 되면 일단은 보유자들 같은 경우 물려 손실권역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매도로 일단 대응을 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이 실적이 기반했느냐 안 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요. CNG 하이테크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신규 상장을 했죠. 2018년도 1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흐름들은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갔는데 일단 매물 소화 과정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은 일단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550억 정도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했다.
뭐 이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과도 연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은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판매에 대한 이 조건부 반도체 제조 장비 부분들에 있어 부분들을 보니까 2018년도 올해 8월 2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네요. 연말까지고 매출액 대비해서 62%예요. 대략 상당히 좀 큰 수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3분기에 있어서의 실적 기대감과 뭐 4분기에 있어서의 실적 기대감, 그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정고점 자리 때의 매물수와 작년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났을 때 5월 달에 있어서의 고점 자리 때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매물수와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8,000원 이하권역, 8,0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물론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수익 관점으로 보거나 하게 된다라면 물론 지금 바로 뭐 매수를 진입하거나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럼 방법을 알려드리면 30분 봉상입니다.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지금 7,800원부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였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8,2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 한 뭐 2%, 뭐 난 10%를 살 거야. 그럼 여기서 하고서 10% 빠졌을 때 거기에서 또 2%, 또 10% 빠졌을 때 2%,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라. 400원, 7,5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자리대에서 2% 매수해서 단가 낮춰놓고 또 여기서 10% 빠지면 6,800원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대에서 또 2% 매수해놓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하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 여기서 퍽 하고 매수하니까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럴 시장 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봉을 봐도 이 작년 5월 달에 고점 자리대가 있는 그런 상태니까 조정을 좀 기다려 보세요. 아마 이거 8,000원 이하권역에서도 매수 기회 줄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를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8,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한 종목들 중에 텔레칩스에 조금 관심이 생겨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기존에 이제 몇 달 전에 또 멘토님께서 텔레칩스 추천도 해주셨었고요. 근데 오늘 일단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소식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 다음 달에 차세대 반도체 위탁 생산 포럼을 여는데 여기에 텔레칩스가 유일하게 동행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가격 전략 부탁드릴게요. 이게 참 웃긴 게 네. 비메모리 파운드리 포럼에 있어서 유일하게 참가한다라는 그 얘기가 좀 전해졌는데요. 자, 우선 지금 보게 되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뭐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고 자사주도 가지고 있고 자산운용사에서 10%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실적이 늘어날 부분들이에요. 실적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자 종목에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린 그런 기업인데요. 여전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의 이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텔레칩스는 좀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디지털 콕핏이라고 해서 이런 그 차량용 쪽에 있어서의 준비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저는 뭐 나쁘지는 않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빠졌을 때의 반등은 일단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을 보게 되면 지금 12,000원 요 자리대잖아요. 요 자리대이고 61선 자리대죠. 그럼 요 자리대가 하나의 저항 자리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럼 요 자리대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매도 대응이에요. 물려 계신 분들은 매도 대응을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하나는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조정을 받고 나서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가격 폭만큼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이 자리대 목표치가 찼죠. 그럼 지금 매도예요. 지금은 일부 매도를 해야 될 자리대지 따라 들어갈 자리대는 아니다.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거는 11,500원 그 부근부터 분할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 매도짜리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텔레칩스 지금은 따라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조정 시 11,500원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가격 전략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슈를 좀 다뤄보고 특징 섹터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주식하시면서 이런 시장 이슈 파악하는 거 참 중요하실 텐데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우시죠? 정재훈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에 함께 하시면은 여러 가지 고퀄리티 시험 분석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그럼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들어오시면요. 정재훈 멘토님과 장 끝날 때까지 그리고 개장 전에는 개장 전 여러 가지 전략과 종목들까지 이야기해 주시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입니다. 5141번님이 보내주신 에이스테크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 9,500원이시고요. 비중이 조금 크세요. 6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자, 에이스테크 비중 60%입니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이게 5G 관련주예요. 에이스테크가 일단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나쁜 회사는 아니고 나름대로 이 기술력이 있어요. 기술력이 있는데 저점,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8,600원 요 자리대인데 요거 일단 깨지면 안 되겠죠. 실적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실적이 올해 턴어라운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미리 상승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고,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 시장에서도 약 한 30% 가까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주가는 일정한 부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8,000원대 초반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9,5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면 일단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저도 5G 쪽에 있어서 고민이 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오이솔루션이 일단 조정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KMW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종목군이 다 밀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장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일단 저점 자리대를 훼손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보다도 어느 정도 지지 라인대로 놓고 볼 수 있는 게 한 8,500원에서 8,200원 정도 대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하방 경직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긴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0,000원 정도 언저리대, 그 언저리대에서는 비중이 좀 너무 커요. 크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좀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문자로 이어가 볼게요. 3323번님이 보내주신 한솔테크닉스 10,000원, 매수가 10,0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10,000원으로 살펴봤을 때 2018년 6월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2달 전쯤에 한 8,000원대까지 왔었는데 다시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어요. 주가 수준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유상증자도 진행을 했어요.
지금은 가격 조정은 얼추 마무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은 뭐 박스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의 거래량 반등이 좀 나오면서 한 차례 상승했다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인데 조금은 더 가지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9,000원대 정도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지금 좀 더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일단 저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는 것보다 10%니까 차라리 한 6,800원 6,800원 자리대가 오게 되면 6,800원에서 한 6,400원 요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한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400원에서 6,800원대에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고 9,000원 정도까지는 움직임을 한번 예상해 본다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예, 모나미. 모나미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7,480원이요. 7,480원이요. 네네. 네, 비중은요? 비중은 10% 정도? 10% 정도. 모나미 그 애국 테마주로 한창 뜨거운 관심을 받을 때 들어가셨나 봐요. 네네. 네, 근데 조금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좀 거품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막 올라가니까 사신 거죠, 이거? 네. 그러면 손절은 이거 어디에서 손절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하신 거세요, 혹시? 손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바빠갖고 미처 못 봤어요. 네. 그래갖고 놓쳤더니 음, 푹 떨어져서 조금 기다려볼까 하는데 계속 떨어져 버리네요. 자, 단기 투자를 좀 많이 하세요, 어머니? 단기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모나미를 사셨을까요? 그냥 애국 테마 주고 잠시 한번 사볼까 하는 그런 순간적인 판단으로 제가 샀거든요. 자, 어머니 일단은요, 네, 이거 오늘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네, 지금 이게 21선이 보통 깨지게 되면 시세가 얼추 마무리된 거예요. 네, 어머니는 이게 추격 매수를 좀 하신 상황이고, 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세 번 올라갔죠? 네. 그러면 빠져요, 어머니. 네. 그거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세 번 올라가면 빠지더라. 네,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네. 아마 이게 21선을 깨게 되면 더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한 5,600원? 한 5,500원, 5,600원? 그 자리대까지 좀 밀릴 것 같거든요, 어머니.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거나 할 것 같은데 혹여나 오늘 아래 꼬리를 좀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반등 나올 거예요. 네. 한 7,000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때 반등 나오게 되면 어머니 그냥 매도하세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7,000원 정도 때 오게 되면 그냥 매도하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쌍방울이요. 쌍방울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900원이요. 2,900원이요. 비중은 70% 맞으신가요? 예, 예.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나 봐요. 지금 한 3년.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 좀처럼 올라올 기미가 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2,900원에 70% 비중으로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예. 아버님 이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 예. 글쎄 이게 올라가는 그 부분들이 재료를 좀 붙여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 애국테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이게 그렇게 막 종목이 싸다 뭐 얘기하거나 그럴 부분들은 없어요, 아버님. 예, 예. 근데 지금 손실이 원체 크신 상황이라 예. 지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기다려라. 예, 일단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예. 1,500원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1,500원대 다시 한번 올 거예요. 예, 예.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 주세요. 아, 1,500원 선에서. 네네. 그리고 추가 매수 비중 70%가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예. 아시겠죠? 뭐 이거 내년 저 대선까지. 가지고 내년이요? 가야 하나요? 내년까지 내년. 봐야 돼. 그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아, 일단은 모르겠고 다만 예. 그냥 차트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슬슬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데 예. 여기서 더 치고 나갈지 그 부분들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그렇군요. 절대 반대하고요. 예. 1,500원 언저리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그러니까 매도하지 말고 1,500원 선까지 기다려보라. 네,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성공하세요. 네, 1,500원 오면 꼭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래 갖고 있었는데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종목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그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좋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AD 테크놀로지요. AD 테크놀로지요. 매수가 비중 부탁드립니다. 16,700원에 40%요. 16,700원에 40%. 예, 언제쯤 들어가셨나요? 아, 8월 달에요. 아, 8월 달에 들어가셨어요. 예, 예, 예. 일단은 조금이지만 일단 소폭 손해 보고 계세요, 손실. 일단 오늘 움직임이 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 회사 실적도 잘 나오고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일단 회사를 보게 되면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 좀 수주 공급 계약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고요. 예, 예. 일단 저는 예,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예. 매수를 잘못하셨어요. 예, 지금 보면 아마 16,700원이니까 예. 여기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매수하신 거세요 혹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럼 이때 이렇게 보시면 예, 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조정도 좀 나오잖아요, 그죠? 아, 예, 예, 예. 그럼 그런 데를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근데 어머니는 바로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예, 예. 여기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예.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예, 예. 근데 아무래도 15,000원짜리 때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예, 예. 다시 한번 전고점짜리 때 요 최근에 형성됐던 고점짜리 때 넘어설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비중이 40%시니까 예, 예. 조금 더 가지고 계시다가 예, 한 18,000원대까지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예, 예. 그럼 그때 조금씩 챙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네, 수고하시고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방송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차례차례 받고 있거든요. 문자 상담 샵 4989번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두 통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방송이 끝났어도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 이 시황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분석해 나가고 이야기 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에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요. 센 플러스 주식 잔소리 혹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시황 전략 고퀄리티 자료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상담 계속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아,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9,000원 정도에 네. 40%요. 19,000원에 40%요. 비중도 네. 좀 있으시고 매수가도 현재 좀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19,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이게 많이 빠진 것 같아서 혹시 6월 달 정도에 매수하셨어요? 하여튼 많이 오를 그 23,000원 뭐 그쪽 부근에서 좀 많이 빠졌다 싶어서 샀는데요. 네. 그럼 4월 달이나 6월 달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주가가 보게 되면 많이 빠진 거는 맞아요, 아버님. 예. 근데 이게 왜 빠졌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이 실적을 한번 딱 봐보세요. 밑에 예. 실적을 보면 실적이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실적이 꺾였죠. 예. 작년에 940억, 950억 정도 했다가 올해 예상이 690억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역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주가가 시장이 빠지면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상 자체가. 예. 근데 지금은 그냥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냥 좀 보유하시고요. 예. 한 16,000원대? 한 16,000원에서 16,5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예.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 좀 더 알겠습니다.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 예. 추가 매수는 안 돼요. 비중은 40%시잖아요. 그죠? 예. 40%인데 이거 그럼 16,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걸 좀 더 싸게 좀 더 사야겠다 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 40% 말고 이외에 다른 그 종목을 좀 보세요. 뭐 IT 섹터를 보신다든가 아니면 배당주를 좀 보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분산을 좀 해놓으세요.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울 반도체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상담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일단은 코스피 일단 반갑네요. 다시 빨간불로 전환을 하긴 한 상태입니다. 오후장 전략 어떻게 가면 좋을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그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세요. 지수를 보는 것보다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닝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초점은 3분기냐 아니면 재료와 이슈가 있느냐 요 차이예요. 그 종목에 그런 거 따라 종목 움직이니까. 근데 이슈는 계속 바뀌니까 3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쪽에 아마 그 얘기가 이슈가 될 거예요. 조만간 될 거예요. 디스플레이 쪽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 재료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섹터 위주로만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료와 이슈가 있는 종목군을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식 잔소리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클릭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자, 들어오셔서요. 여러 가지 고퀄리티 시황 자료, 시황 분석,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